세 번째, 치수기입 보시겠습니다. 치수기입할 때 사용하는 선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치수선을 우리가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보조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치수 보조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선을 수평으로 그려주고 화살표를 양쪽에 채워줍니다. 이것이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자, 치수 숫자는 치수선의 정중앙 위쪽에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안쪽의 원의 치수나 가공 방법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 이렇게 선을 끌고 와서 60도로 경사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자, 가공 방법, 주기, 부품 번호 등을 기입해 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치수 보조 기호인데요.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치수 보조 기호를 모르면 도면 해석이 불가하므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파이라고 있는데요. 이 파이는 지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R은 반지름을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지름이 10mm인 것을 뜻하고 R20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20mm인 것을 뜻합니다. 그 앞에 S가 붙으면 9의 지름을 뜻하고요. SR은 9의 반지름을 뜻하게 됩니다. 자, 정사각형 이 네모 다음에 6이 돼 있으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mm인 것을 뜻하게 되고요. 이 사각형이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치가 사각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45도 못따기를 뜻하는데요. 못따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정사지게 만드는 것을 못따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각도가 30도가 될 수도 있고 45도, 60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45도인 경우만 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도 못따기는 C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C2라고 나와 있는 것은 45도 못따기로 치수가 2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께는 T로 나타내게 되고요. 자, 원호의 길이는 이렇게 치수 위에다가 원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씌워주게 되면 이것은 참고치수를 뜻하게 되는데요. 참고치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치수를 모두 다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 길이가 20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 치수는 우리가 1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 보통 생략을 하는데 꼭 나타내줘야 될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참고치수로 괄호를 붙여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사용하는 치수보조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례척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수치 밑에 밑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가 치수보조 기호를 물어보는 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바로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보조 기호의 S파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S가 앞에 붙으면 9를 뜻했죠. 파이는 지름을 뜻하므로 4번 9의 지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수 수치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길이 치수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하게 되고요.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0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것은 20mm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각도치수라는 것은 첫 번째 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세세하게 나타내고자 한다면 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분이라고 하는 것은 1도의 60분의 1이고요. 자, 초라고 하는 것은 1분의 6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하게 각도를 나타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30도, 15분, 30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도, 분, 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기입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해서 치수를 명확하게 도면에 지시를 해야 되고요. 치수는 되도록 주 추상도에 집중해서 나타내주고요. 중복 기입을 피해야 합니다.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해야 되고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하고요. 치수 중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에 괄호를 붙여준다는 거 참고 치수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치수는 되도록 주 추상도에 집중해서 나타내줘야죠. 그리고 중복 기입을 할 수 있고 각 추상도에 고르게 치수를 기입한다가 아니라 주 추상도에 집중하고 중복 기입을 피해야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고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하고 배열을 분리해서 기입합니다. 네 번째, 치수의 배치 방법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렬 치수 기입 방법,
병렬 치수 기입 방법, 누진 치수 기입 방법, 좌표 치수 기입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렬 치수 기입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직렬 나란히 연결된 개개의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차례대로 누적이 되어도 자, 이렇게 축차라고 하는데 이 축차라고 하는 뜻은 차례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로 이렇게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누적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직렬치수 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면 설정을 해서 개개별로 기입하는 방법이 병렬치수 기입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각 치수의 일반 공차는 다른 치수의 일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 병렬치수 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누진 치수 기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치수의 기준점 위치는 기점 기호로 나타내게 되고요.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나타내서 이렇게 연속된 치수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누진 치수 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점 기호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줘서 기점 기호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되고요. 좌표 치수 기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물의 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좌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좌표 치수 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허용 한계를 기입할 때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능에 관련되는 치수와 허용 한계는 기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좋고요. 직렬 치수 기입 방법은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공차가 누적되므로 공차의 누적이 기능에 관계없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자, 병렬 치수 기입 방법은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공차는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축과 같이 직렬 치수 기입 방법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 중요도가 작은 치수는 괄호를 붙여서 참고 치수로 기입해 줍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면의 지시기호 보시겠습니다. 각 면의 표면 거칠기라든지 가공 방법, 표면 처리, 컷오프 값, 줄무늬 방향의 기호, 기계 가공의 공차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위치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입 위치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자 A 부분에는 이렇게 표면 거칠기 중 RA라고 하는 것은 산술 평균 거칠기를 뜻합니다. 이 산술 평균 거칠기의 값을 나타내는 RA 값을 A 부분에 기입을 하게 되고요. 이 B 부분에는 가공 방법, 표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입해 주게 됩니다. C 부분에서는 컷오프 값, 평가 길이를 표기를 하게 되고요. C-는 기준 길이, 평가 길이를 기입합니다. 이 D에는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기입을 하게 되고요. 자, E에서는 기계 가공, 공차를 기입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참고 부분 보시면 자, RA 값, 산술 평균 거칠기 값을 지시하는 경우 상한만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산술 평균 거칠기 값 위에 하나만 기입을 하게 되고요. 상한과 하한을 모두 지시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줄로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값을 어느 위치에 지시하는지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에 대한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면의 지시기호에 대한 각 지시사항의 기입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 부분은 우선 표면 거칠기 값을 지시를 하죠. B는 가공 방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합니다. 자, C에서는 컷오프 값을 지시를 하죠. 그리고 D에서는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기입합니다. G에서는 표면 파상도를 기입을 하죠.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4번이 되겠네요. C는 가공 방법이 아니라 컷오프 값이 되겠습니다. 가공 방법은 B에서 표기를 해야 되죠. 바로 다단질 기호와 의미 보시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함. 자, 이렇게 삼각형을 거꾸로 세운 모양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지시를 하게 되고요.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접하는 원을 그려줘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거 가공을 해도 되고 제거 가공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에는 이렇게 막혀있지 않게 열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겠죠.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곳,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곳.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기호가 되어 있으면은 해당 면에서는 제거 가공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줄무늬 방향 기호와 의미 보시겠습니다. 줄무늬 방향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기호를 기입한 그림의 투영면에 평행하는 경우 이렇게 평행 기호를 써주게 되고요. 직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 기호를 써주게 됩니다.
교차인 경우 있죠. 이렇게 X자로 표기하게 되고요.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교차되거나 또는 무방향인 경우 M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줄무늬 방향의 기호가 대략 동심원 모양인 경우 C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대략 레이디얼 모양인 경우 R로 표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줄무늬 방향의 기호 기입 위치는 여기였죠. D 이 부분에 기호를 기입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기호로 보아 줄무늬 방향이 기호를 기입한 그림의 투영면에 직각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기호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면거칠기의 표시에서 C가 의미하는 것, 우선 여기서는 표면거칠기 값을 나타내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 M은 이 부분이 B 부분이었죠. 이것은 가공 방법이었습니다. 자, 가공 방법이 M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 밀링 가공으로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에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 줄무늬 방향이죠. 줄무늬 방향이 C다 라고 한다는 것은 대략 동심원 모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줄무늬 방향이 C다. 그래서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동심원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표면거치기에서 여기 M이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가공 방법을 나타내는 곳이므로 바로 기계재료 표시법 보시겠습니다. 여기 SS400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S가 의미하는 것이 이 재료 강을 뜻하고요. 스틸 강을 뜻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S는 이 강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S는 일반 구조용으로 사용된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뜻합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40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하고요. 이 단위는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S400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그리고 최저 인장 강도가 400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라는 것을 뜻합니다. SM45C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SS400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강이고 첫 번째 S가 강이므로 강이고 M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구조용을 뜻합니다.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뜻하고요. 45C라고 하는 것은 탄소 함유량을 뜻합니다. 0.45%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F340A 보시겠습니다. 자, S 강이죠. 자, F라고 하는 것은 포징의 줄임말입니다. 그 줄임말로서 포징이라고 하는 것은 단조, 자, 단강품을 의미하죠. 자, 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해머로 두들기거나 눌러서 만든 제품을 단조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을 포징이라고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는 최저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340 뉴턴/per 제곱 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PW-1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선을 뜻하고요. SNCM620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강인데 어떤 것이 합금으로 되어 있느냐? 니켈,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이 합쳐진 그런 합금강 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